안녕하세요, 장군님.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다리는 시사 브리핑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시사 브리핑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문자 서신을 보내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려고 합니다. 아, 다른 분들한테 보내온 걸 다른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서경석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제가 한성주의 시사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 주장을 반대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치안 통제가 불가능할 때 군을 동원해서 치안을 통제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촛불 집회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계엄령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도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우파 집회에서 계엄령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파 집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좌파들을 설득할 논리와 설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내리자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성주 장군도 우리와 같은 애국 세력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도 한성주 장군과 집회를 같이 했고 우파 집회의 공식 의견만 아니라면 집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의견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성주 장군과 같이 집회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이분은 지금 좌파들의 이 촛불 이 난동을 저는 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촛불 이것을 민주적인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 양반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목사님이. 네. 왜냐하면 이 촛불 반란은 이제 12만 종북 간첩단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돈 주고 사서 이제 합세해갖고 이제 청와대를 점령하려는 작전이 이제 여기에 가고 있는 것을 이 양반은 간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원 행정처가 네. 이제 시위를 청와대 800m, 400m, 200m, 100m까지 근접을 시켰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사 출신입니다.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네. 촛불 위험한 말이죠. 촛불 반란군을 끌고서 반란하겠다. 이게 말이죠. 지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탄핵을 기각하든 이제 탄핵을 인용하든 이제 이 촛불 반란의 날이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도 서경석 목사님은 이 좌파들의 행동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아직 갖고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둘째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고 비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끝났다고 말한 적도 없고 끝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주어진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끝났습니까? 아마 이 말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TV조선과 대담할 때 사회자가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 내지 10%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도 조작된 50대 언론사가 간첩의 언론사가 돼서 조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한국갤럽 하나만을 가지고 한두 개만을 가지고 요놈들이 이렇게 공론을 통일하는 조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저희 목표는 과거에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탄핵은 반대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에 보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 아직도 반은 탄핵 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셋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임명진 목사에 대해 우호적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부분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 목사님과 싸우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분은 두 번이나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권에서 쫓겨났을 때 제 편에 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경실련 창립도 함께 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서울 조선족 교회는 임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예장 통합적 영등포 노회의 같은 멤버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명진 목사와 싸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 가만히 계셔야죠. 이번에는 아예 임 목사님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5단 광고를 내고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고 다시 1월 3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진 목사를 두둔하기도 해야 되고 네. 반대하기도 해야 되는 요 어정쩡한 입장에 당신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챈 것이죠. 예, 자, 넷째. 그렇죠. 또 그동안 새 한국 국민운동과 탄기국과 집회를 합쳐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두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7일 두 번 새 한국 국민운동 집회를 취소하고 탄기국 행사에 전부 합류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이나 12월 31일 집회는 새 한국 국민운동의 집회를 마친 후에 청계광장에서 탄기국 집회가 있는 대한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 2월 25일 토요일, 3월 1일 수요일, 그리고 3월 4일 토요일에는 새한국 국민운동과 탄기국이 완전히 통합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 이함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날 당장 한꺼번에 한가요? 통합하지, 3월 달이네요. 2월 달하고 3월 달. 네. 2월 25일 토요일, 3월 1일 수요일, 3월 4일 토요일. 저 뒤에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멀었죠. 자, 그 다음에 새누리당원 가입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쭉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장군님이 거기 뭐 초청됐자 안 했다 못 갔다 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도 계엄은 계엄이고 자기 의사는 의사들이고 애국자들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죠. 저희가 탄기고.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합하는 것처럼. 서경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엄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문재인이가 네. 이제 탄핵 기각만 하기만 하면은 반란하겠다라고 혁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제 촛불 반란군 끌고서 청와대 점령하고 이제 헌재를 점령하겠다 이 얘기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들으셨을까요? 안 자, 보셨을까요? 제가 너무 비약했습니까? 그게 이게 아니죠.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율사 출신인데 그것이 이제 폭동, 내란 선동죄에 해당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근데 이 문재인을 잡아 쳐놔야 될 이병호, 김관진, 김수남 이런 사람들이 간첩이다 보니까 이게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는 이미 간첩 공화국이 됨으로써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악법을 만들어서 이제 경호실도 없애겠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대로 둬야 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계엄령 선포에서 12만 종북 간첩단을 이제는 척살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서경석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지만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사태가 심상치 않은 사태다. 이것은 계엄령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을 441명의 장군단이 이제 계엄령밖에 없습니다라고 건의를 해주면 이제 대통령께서 장군단을 보고 The General of Generals 장군들의 장군인 이 통수권자께서 또는 직무대행께서 이 계엄령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군들이 영관장교들을 또 지휘통솔하고 이렇게 해서 병사들을 끌고서 나가는 것이 계엄령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당신의 예단이고 당신이 이제 군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하는 것이고 이제 군에서 장군들이 결심하면 이제 영관장교들을 설득하고 위관장교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헌법적 이 행위가 헌법 77조에 의한 행위가 일사불란하게 가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당신이 군대가 따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군대를 선동질을 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계엄령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고 또 국무위원들을 설득하시고 그다음에 441명의 장군단을 설득하면
계엄령은 갈 수밖에 없고 또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님께서 간첩 신고 포상금 20억 비과세. 야, 이거는 빨리빨리 진짜 주변에 이제 간첩들이 의심되는 건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저는 지금 의지가 있다는 아니, 겁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박지원 간첩을 신고하고 문재인 간첩을 신고하고 추미애 간첩을 신고하고 심상정 간첩을 신고합니다. 이 네 명은 지금 야3당 간첩당을 이끌고 가는 간첩 중에 간첩이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님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요 네 마리의 간첩을 이제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서경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네. 이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이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경석 목사님,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잘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서로 협력해서 또 한성주 장군님 계엄령 또 한번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여러 가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어떤 분인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물어왔지만 그거는 서경석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고 아는 것만 안다라는 것으로 말씀해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문자들을 여러분들한테 보내셨는지 그분들이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성주 장군님에게도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자, 국민의 명령이다. 계엄령 선포. 헌법 1조 1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국가의 공복들에게 계엄령 선포를 명령합니다. 자, 공복이 누구인가? 대통령님, 그 다음에 황교안 국무총리, 지금은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을 대행하시죠.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장군 441명, 60만 대군들에게 한성주 장군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요? 계엄령 선포하자고요. 1월 6일입니다. 계엄령 선포하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만 하시는 분들을 다 초대해 드렸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다라고 말씀하실 분들, 그런 분들만 저희들이 이제 무대에 오를 수 있습니다. 12만 간첩과 종북을 척결할 수 있는 길은 계엄령 아니면 안 됩니다. 몰래 살짝 숨어서 침투해 있고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애국 우파들을 전부 하나의 그 자기들의 그 노선에 어울리지 않게 또 안 맞는다고 이렇게 살짝 살며시 몰래 스며드는 그 붉은색을 타파할 수 있고 척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엄령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77조 계엄령은 무엇이냐?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 정권 찬탈의 구태타는 악이지만 간첩 소탕 계엄령은 선입니다. 야, 장군님 저거 너무 잘하시는. 무슨 말이죠? 네, 너무 멋있네. 저런 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요. 표 하나만 잘했어도요. 상 받았어요. 저는 최우수상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 찬탈 구태타는 악이지만 간첩 소탕 계엄령은 선입니다. 이거 너무 잘 만드셨는데. 네네, 너무 멋있습니다. 문재인이 탄핵 기각 시 혁명하겠다는 내란 선동의 비상사태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한번 외쳐봐야 되겠습니다. 정권 찬탈 구태타는 악이지만 간첩 소탕 계엄령은 선입니다. 장군님 한 번 더 큰 소리로 해주세요. 정권 찬탈 쿠데타는 악이지만 간첩 소탕 계엄령은 선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땅굴안보국민연합의 윤에스더입니다. 지금 한성주 시사브리핑 바로 생중계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뉴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또 껐다가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모두 기다렸다 큐 다시 들어오실 거죠? 010-5368-1782 윤에스더 PD입니다. 잠시 끄고 5분 후에 또 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를 한번 볼까요?
제가 임명진 목사에 대해 우호적이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고 부분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임 목사님과 싸우기가 정말 싫습니다. 그분은 두 번이나 나를 결정적으로 도와준 분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운동권에서 쫓겨났을 때 제 편에 섰던 분입니다. 그래서 경실련 창립도 함께 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는 서울 조선족 교회는 임 목사님이 교회 건물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최근까지도 예장 통합 즉 영등포 노회의 같은 멤버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명진 목사와 싸울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럼 가만히 계셔야죠. 이번에는 아예 임 목사님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5단 광고를 내고 목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고 다시 1월 3일 오후 2시에 새누리당 앞에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명진 목사를 두둔하기도 해야 되고 네. 반대하기도 해야 되는 요 어정쩡한 입장에 당신이 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아챈 것이죠. 예, 자, 넷째. 그렇죠. 또 그동안 새 한국 국민운동과 탄기국과 집회를 합쳐야 한다는 말씀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두 집회의 충돌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 10일과 12월 17일 두 번 새 한국 국민운동 집회를 취소하고 탄기국 행사에 전부 합류한 바 있습니다. 12월 24일이나 12월 31일 집회는 새 한국 국민운동의 집회를 마친 후에 청계광장에서 탄기국 집회가 있는 대한문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도 서경석 목사님은 이 좌파들의 행동을 좋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시각을 아직 갖고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둘째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은 끝났다고 비난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끝났다고 말한 적도 없고 끝났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면 주어진 임기를 마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왜 끝났습니까? 아마 이 말은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이 와전된 것 같습니다. TV조선과 대담할 때 사회자가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가고 물었습니다. 나는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대통령 탄핵은 반대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5% 내지 10%입니다.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저는 이것 자체도 조작된 50대 언론사가 간첩의 언론사가 돼서 조작을 하고 있고 이것을 발표하는 것이 한국갤럽 하나만을 가지고 한두 개만을 가지고 요놈들이 이렇게 공론을 통일하는 조작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또 이제 서경석 목사님은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고 네,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예. 지금 저희 목표는 과거에 보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탄핵은 반대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과거에 보수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 중 아직도 반은 탄핵 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라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은 반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편에 선 사람들을 끄집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요일 3월 1일 수요일 그리고 3월 4일 토요일에는 새한국 국민운동과 탄기국이 완전히 통합대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기 이함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날 당장 한꺼번에 한가요? 통합하지 3월 달이네요. 2월 달하고 3월 달. 네. 2월 25일 토요일, 3월 1일 수요일, 3월 4일 토요일. 저 뒤에 얘기입니다. 네. 아직도 멀었죠. 자, 그다음에 새누리당원 가입 운동에 몰두하고 있는 것 이러한 것을 이제 쭉 했습니다. 아무튼 그거를 떠나서 장군님이 거기 뭐 초청됐자 안 했다 못 갔다 했는데 함께 한다는 것은 그래도 계엄은 계엄이고 자기 의사는 의사들이도 애국자들은 서로가 힘을 합해야죠. 저희가 탄기고. 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합하는 것처럼. 서경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계엄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문재인이가 네. 이제 탄핵 기각만 하기만 하면은 반란하겠다라고 혁명하겠다고 하는 것이 반란하겠다, 폭동하겠다, 이제 촛불 반란군 끌고서 청와대 점령하고 이제 헌재를 점령하겠다 이 얘기에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못 들으셨을까요? 자, 안 보셨을까요? 자, 제가 너무 비약했습니까? 그게 이게 아니죠. 혁명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율사 출신인데 그것이 이제 폭동, 내란 선동죄에 해당되는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이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문재인. 근데 이 문재인을 잡아 쳐놔야 될 이병호. 그렇지만 한성주 장군도 우리와 같은 애국 세력입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에서도 한성주 장군과 집회를 같이 했고 우파 집회의 공식 의견만 아니라면 집회에서 얼마든지 그런 의견이 나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성주 장군과 같이 집회를 할 것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이분은 지금 좌파들의 이 촛불 이 난동을 저는 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 촛불 이것을 민주적인 어떤 그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 양반은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목사님이. 네. 왜냐하면 이 촛불 반란은 이제 12만 종북 간첩단들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 학생들까지 이제 돈 주고 사서 이제 합세해 갖고 이제 청와대를 점령하려는 작전이 이제 여기에 가고 있는 것을 이 양반은 간과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법원 행정처가 네. 이제 시위를 청와대 800m, 400m, 200m, 100m까지 근접을 시켰잖아요.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문재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율사 출신입니다. 탄핵을 기각하기만 하면 내가 혁명하겠다. 네. 그 참 위험한 말이죠. 촛불 반란군을 끌고서 반란하겠다. 이게 말이죠. 지정신으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령을 받았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서 탄핵을 기각하든 이제 탄핵을 인용하든 이제 이 촛불 반란의 날이 잡혀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장군님.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기다리는 시사 브리핑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1월 2일 월요일입니다. 이제 시사 브리핑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서경석 목사님께서 문자 서신을 보내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논평하려고 합니다. 아, 다른 분들한테 보내온 걸 다른 분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서경석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해를 풀 수 있게 하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첫째는 제가 한성주의 시사 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한성주 장군의 계엄령 주장을 반대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계엄령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계엄령은 경찰의 힘만으로는 치안 통제가 불가능할 때 군을 동원해서 치안을 통제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촛불 집회를 잘 통제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을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은 계엄령을 절대로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정부가 계엄령을 내린다고 해도 군대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좌파들은 우파 집회에서 계엄령 이야기가 나온다면 우파 집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좌파들을 설득할 논리와 설득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엄령을 내리자는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